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폭등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이 비상사태인 이 민심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며 뒤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왜 신천지로 무리한 공격을 했는지 처음 보고드리는 합리적 분석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갤럽 조사 결과 젠프의 지지율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해당 부분이 심각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라 볼 수 있는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무려 4%나 폭등하며 대통령 지지율과 5%나 갭이 발생합니다. 즉 민주당 지지층 심리는 슬슬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음은 식어가더라도 민주당은 살려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젠프는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쇼츠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뒤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노리는 신천지 프레임 보고드립니다. 이거 내각 잘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아졌어요. 최근에 대통령 X의 글까지 이렇게 쫙 감안해보면 뉴 이재명 이른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뭐라고? 뉴 이재명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그거를 단순히 그냥 옹호가 아니라 그 그림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 대통령 생각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소외나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니 이건 충분히 이렇게 저에게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왜 대통령님께서 그 생각을 가졌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한 2, 3분 설명해도 되겠어요? 네. 첫 번째 저는 어떻게 봤냐면 48%로 득표했잖아요. 예. 대선 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마땅했죠. 네. 왜냐하면 내란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조국당이라든가 진보당 후보를 안 내고 단일 후보로 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55% 이상 득표를 하는 게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상식이었는데 김문수였고 상대가. 근데 48%에 그쳤거든. 너무너무 못마땅했을 텐데 대통령은 그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진보 진영이 다 힘을 합쳤는데 왜 이러지? 2030의 네. 마음을 못 얻네? 흔히 말하는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못 얻었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48.6밖에 못 얻었지? 그 얘기는 사실 55 정도 얻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악마화 시켰잖아요. 범죄자 그렇죠.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댓글 부대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싸워서 정상화 시켜야겠다. 55가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 내 임기 중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희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못 얻었던 거를 개인의 요소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보다는 어떤 2030 중도 보수층이 안 오네 이쪽에 이렇게 보신 거 아닐까라는 게 저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검찰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를 겪어봤는데 그때는 집권 초반에는 트럼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워낙 내란도 청산을 복잡한 게 많았잖아요. 검찰 이슈가 전면에 뜨는 거는 그렇게 국정 우선순위에 좋지 않다. 의제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좀 미루는 게 낫겠다. 천천히 가는 게 낫겠다라고 난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 이제 재판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무튼 사람인지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이 문제도 약간 고민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역대 친노나 DJ도 마찬가지고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자기 독자적 계보들이 있었지 않냐. 정치 세력도 있고 밖에 지지그룹도. 그런 세력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밖에서 누군가 계속 제안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친명 세력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합니다. 밖에도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층 친노 친문 성향이 강했던 이 층과의 뭔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것 뭐 같고 때문에 확실한 친명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고. 과거에도 네. 노무현 정권 때도 친노 있었고 밖에 노사모가 있었고 이렇게 코어 그룹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런 요구들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임기 중에 초반에 그런 거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실용주의를 늘 강조했으니까 기존 진보와 좀 다른 생각을 원래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브랜드로 한 그렇지. 새로운 지지자 집단, 적성력 강한 나는 지지자 그건 집단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리고 저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도 맞물리면서 중도 보수 확장, 외연 확장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쪽 노선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런 거를 뭐 의도하지 하지는 않았겠죠. 않았겠지만 네. 그거는 진짜 일부 네. 나쁜 지지자 그룹들에서 한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따끔하게 혼내고 이러지는 않았어. 오해가 쌓인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가 합동 논쟁 거쳤고 검찰개혁 논쟁 거치면서 검찰개혁에서는 사실 정부안이 사실은 안 먹힌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네. 반기를 들어 지지자들 들고 일어나서 네. 사실 대통령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지만 사인을 했지만 대통령의 구상과는 좀 다르게
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 과정에서 투쟁도 한 건 아닌데 갈등 양상에서 당이 우위를 점하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합당은 자기는 지론이 찬성이었는데 핵심 지지자 그룹들 그다음에 김인수 총리나 이런 쪽이 다 반대쪽으로 돌아서면서 정책내 때리는 호재다 지금 시기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뒷짐진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지방선거가 너무나 중요했죠. 왜냐면 외연확장 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네. 대통령의 공으로 갈 거고 그러면 외연확장이 훨씬 호재가 될 텐데 저쪽에 사람들 막 더 데려올 수도 있고 허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성과는 못 거뒀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성. 사실 견제론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에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도 있지만 대통령의 정부 책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청래 책임으로만 보려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가 코드에 맞는 김민석 후보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당선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일련의 모습이. 아니 왜냐면 유시민 작가께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딱딱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만 얘기하니까 이게 쭉 다 안 들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래서 건강한 논쟁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어를 확실히 결속시키면 우리가 내부 지지층을 확실히 결속만 시키면 조국혁신이나 진보하고 통합과 연대에 대한 걸 잘하고 대통령의 국정선거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55%까지는 득표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다. 선거에 뭐 패배한 정당도 아니고 이걸 왜 확 허물려고 하느냐 근간을. 네, 공감합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이제 돌아오기 어렵지 않나 라는 참담한 생각까지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언알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상대 측에서 먼저 외부 개입설을 주장합니다. 이쪽 진영은 물론 해당 종교 집단마저 입을 맞춘 듯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란을 제기했던 이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는 사이 정작 본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거대한 표심이 쏟아져 들어와 특정 진영에 손을 들어준다는 셈법.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당황한 이들이 뒤늦게 의문을 제기하려 할 때 뒤에 빠져있던 이들이 나타나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그런 일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선거에 불복하려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지자들의 팽배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가치를 다투는 장이 아니라 실리 없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철저하고도 야비한 계산의 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씁쓸한 인식, 이 불길하고 서늘한 예감이 그저 허무맹랑한 음모론만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정치가 보여준 기만적인 셈법들의 유권자들이 너무도 지쳐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경선이 거대한 조직표의 횡포와 치밀하게 짜인 물타기의 덫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현실. 그 짙은 의심의 안개 속에서 민심은 다시 한번 불안한 눈으로 다가올 결과에 시간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알바 브리핑이었습니다.